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좀 제법 많이 오셨어요. 1기, 2기, 3기 의료 선교사들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 오후를 나눠서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11가지, 12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다 이름을 정했어요. 자, 백투 영스킨, 나사랑 크림, 림프 깨끗이 세럼, 좀 촌스럽지요? 맛있는 립글로스, 모낭충과 기미처리 딥 클렌징, 진드기능 가고 깨끗한 침대, 변비 크림, 탈모 샴푸, 아토피 비누, 수분 바디 크림 올 인원, 아기 엉덩이 향기 뽀송, 안심 물티슈, 심층이 공양미 300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까지 예뻐졌어요. 자, 거꾸로부터 소개할게요. 마음까지 이뻐졌어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심층이 공양미 300석. 전부 빈 겁니다. 얘는 맛있는 립글로스. 안 적었지만은 얘는 향수로도 쓸 수 있고 입냄새 제거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교회에서 잠 올 때 뿌려도 되고. 자, 이거는 주머니 넣어서 핸드백에 넣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미스트, 최고급 미스트. 그 다음에 얘는 정말 최고급 세럼. 발음이 본토 발음이지요. 자, 이거는 또 우리가 만들 크림이. 얘는 우리가 안심하고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 얘는 나만의 크림. 얘는 그냥 담아놓은 크림. 얘는 모낭충은 가고 내가 적어놓고 잊어먹었어요. 모낭충과 기미처리 또 한 가지가 더 추가해요. 공해 딥 클렌징. 얘는 찐득이는 가고 깨끗한 침대. 자, 얘들은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로마 오일을 잘 선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과 또 간단하게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화면에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장사꾼으로 오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오전에는 기초, 요 위에 있는 거 기초부터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집에 갈 시간이니까 이것도 해보고 또 얼굴에 크림도 발라보고 딥 클렌징도 해보고 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는 화장품 만드는 쪽으로 하고 오전에는 바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오후까지 꼭 계셔야지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오후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제가 3일을 새울산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데 가고 그 전에 또 3일을 또 하동 쪽에 있는 북천교회 가서 하는데, 제가 호텔에 자고 싶었는데 저를 아끼시는 교우님들이 꼭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게 좋겠다 싶어 갔다가 밤 12시까지 말 시키는 바람에 목이 이만큼 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약속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여러분, 가장 좋은 오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텐데, 가장 좋은 에센셜 오일이 참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다단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판매가. 그래서 이 다단계에 가려서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서 쓸 수가 없는 게, 오일에는 3가지 종류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말하기 전에 첫 번째로 잊어먹기 전에 여러분, 절대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래도 뒤에 가서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등록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면은, 등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좀 생겨요. 이게 정말 뭐 치료도 되고 한국에선 처음 느껴보는 좋은 오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나도 좀 이거 사게 해주세요 하면 그럼 나한테 밑에 들어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교회에서 1명 정도는 괜찮은데 2명, 3명 되다가 보면은 서로 마음이 의가 상하게 돼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분들은 정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1기, 2기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둘은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 말을 듣고 사람을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 쓰는 것만 하고. 그런데 사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마음에 참 이래 갈등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 사람이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것을 내가 사주면 PB라는 게 올라가요. 그럼 그 PB가 모여 보면은 나중에 에센스 오일로 바꿀 수 있게 되니까 그것 또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제가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저하고 약속한 거 어기고 그걸로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저 정도로 많이 가서 강의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밑에 달았을까. 저한테 문자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많은 그거를 달고 있는 사람인 줄 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 상처를 받아서 그만두고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좀 쉬러 여수요양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서중한 합회장님을 그쪽으로 또 강사로 보내주셨는데 딱 마주쳐서 딱 집어서 여수요양병원에 좀 환자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마침 여수요양병원에 제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매장을 갖게 됐어요. 원장님이 와일드우드에 가서 보고 오셨는데 거기에 매장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꼭 한국 가면은 우리 여수요양병원에 환자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매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병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병원을 좀 등록을 해주세요 했더니 개인으로만 등록이 되고 병원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할 수 없어서 직원 1명을 등록하고 그 밑으로 오일을 사게 해서 매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수익금이 다른 게 아니고 원가에 그대로 원가에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면 포인트가 오르면 그 포인트로 또 환자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매장을 열었는데, 첫 번째로 효과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코 고는 사람이 코를 코골이가 뚝 거치니까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수월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변비가 심한 사람이 대장암이든지 위암이든지 이런 내분비 쪽에 암이 있는 사람들은 변비가 있어도 굉장히 심해서 관장을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오랫도록 2주 동안 화장실 못 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페퍼민트를 배에 발라서 문질렀더니 마사지를 했더니 정말 시원하게 배변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열이 나는 분들에게 또 제가 이제 오늘 만들어 드릴 텐데 마사지를 해드렸더니 열이 내려가고,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고, 이래서 잠 잘 자고 변 잘 보고 밥 잘 먹고, 이렇게 되면은 밥은 왜 잘 먹느냐, 밥맛이 없었는데 변이 꽉 차서, 변이 나가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잘 먹게 되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는 환자들 보고 직접적으로 적어서 원장님에게 갖다 내라고 하는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가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한 95% 정도가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꽃을 주실 때는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셨어요. 꽃의 색감도 너무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향이 우리를,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환자들 방에는 저 디퓨저가 있어요. 그럼 저 디퓨저에다가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라벤더를 넣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가 더 활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해서 심적으로 근심이 많은 사람은 세레니티가 활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저기에다가 넣었더니, 그리고 프랑긴센스 유향이 사람의 그 암세포를 좀 이렇게 좋게 해주고 암세포를 소멸해주는 영향력이 있어서 프랑긴센스를 넣고 자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침에 행복한 느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저절로 자꾸만 그 매장으로 와요. 제가 앉아 있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글씨가 있는데, 그림은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렸고, 손으로 글씨 쓰는 분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그동안에 제 옆에서 매니저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 여수요양병원의 일기 의료 선교사로 교육받았어요. 자, 여수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잠도 잘 자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니니까 저절로 이분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제 매장으로 찾아와서 집사님, 우리도 세 분이 처음 오셨어요. 한 방언이 우리도 집사님처럼 이렇게 의료 선교사가 되면은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의료 선교사가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의료 선교사 교육을 할까? 마침 여기에는 김평한 교수님이 계시고, 김평한 교수님이 우리 의료 선교사 강사로 하셨지요. 그리고 또 제가 있고, 저도 또 의료 선교사 강사로 아로마를 담당했었지요. 또 마침 홍순애 집사님이 요리 강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했더니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세 사람이 하니까 그 매장 안에 사람들이 한 문 밖에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해서 약 한 30명 정도가 당장 내일 합시다 이렇게 돼서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합시다. 안 그래도 의료 선교사 교육을 계획은 해놓고 어떻게 할까 시작을 못했는데 환자들이 하자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 선교사 교육이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오겠다고 하는데 방이 없어서 다음 2기 때에 하기로 하고 가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여수요양병원에는 새벽 6시 10분부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9시 반부터 또 말씀이 있어요.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식사 전에 또 말씀이 있어요. 또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또 말씀이 있어요. 이런 중에도 모두 그걸 다 들어야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3주를 해야지만 의료 선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입이 다 부르트도록 와서 다 교육을 받는데, 부득이 검사로 가거나 아니면은 또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빠졌다고 또 며칠 빠졌다고 의료 선교사 자격증을 안 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료 선교사 자격증 받은 분이 18명이었어요. 네. 그분 중에 2명이 새 울산교회 교우였는데, 그분이 태어나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 의료 선교사 교육 때문에 안 가고 한 달을 더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그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갔어요. 자, 의료 선교사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열정이 생겼을 때에 몸이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속에 늘 바라던,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꼭 해야지 하던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 중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의료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용기가 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은 이만큼 드리고, 아로마 오일을 선별해서 쓸 수 있는, 이거는 꼭 상표가 아니라 선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첫 번째로 추출하는 방법 한 가지, 그거는 이제 옛날에 아직도 나오고 있고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앱솔루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물질에다가 물질을 넣는 거, 재료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기름에다가 넣어요. 기름을, 최고 좋은 기름을 넣는 회사는 올리브 오일에 넣어요. 그러면 올리브 오일에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라고 합시다. 장미꽃을 넣어서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건져내고 나면은 그 장미꽃에 있는 향과 그 성분이 그 기름에 빠져나와요. 그러면 향이 이제 말하자면 오일이 되는 거예요. 그 오일은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로마 오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2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은 알코올에 넣어서 담궜다가 또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2가지에 다 조금 프라범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기름에다가 식용유에다가 넣은 것은 산화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그런 오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외국에서 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선진국들에서 먼저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프랑스나 뭐 다른 선진국들에서 만들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고 써야 될 이유가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산화된 오일은 해롭다는 것도 알고, 알코올에 넣어서 담궈서 한 것은 그 알코올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또 부득불 넣어야 되는 화학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로마 오일의 특성상 향이라는 것은 꽃향이 눈으로 뭐 보이질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나노 입자기 때문에 우리 코로 냄새를 맡으면 금방 기분이 좋다. 향기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라일락 향이 저 멀리서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봄바람 타고 오면은 우리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이미 그 향은 우리 뇌를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냄새가 나는 거 아직도 기억하지요.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뇌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로마 향을 맡으면 몽롱하게 취해지고 어떨 땐 잠이 오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학품이 들어있으면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식을 안 하고 어떤 방식을 하는가 하면 정류 방법을 해요. 정류 방법을 하는데 아까 두 가지 말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흔하게 비누나 방향제나 어디든지 아로마 향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치약까지 어디까지 다 들어가요. 하물며 약에도 아기 약에도 들어가요. 시럽에. 이 향들이 주로 인공향이 많아졌어요. 인공향은 화학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향은 정말 해롭습니다. 100% 해롭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한 것은 그래도 반은 해롭고 반은 약효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방향제 뿌리는 거 그거는 삼가시고 정류 방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류 방법에는 그것도 또 조금 해로운 게 있어요. 해로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로운 게 뭔가 하면은 정류도 기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름을 기름에 이렇게 적셔 놓고 뜨거운 수증기를 가가지고 올려서 냉각시켜내서 그것도 정류 방법이 있어요. 그 정류 방법에는 또 그 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기름기가 나중에 이게 뜨거운 물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차은 기가 가야지만 이 기체가 액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것이 갔기 때문에 기름이 말하자면 좀 걷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또 녹여서 없애는 화학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류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장미꽃인 것 같으면 그 장미꽃만 두고 뜨거운 수증기가 온도가 적당한 그냥 따끈한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뒤에는 차가운 공기가 따라가면서 그 옆방으로 갔을 때에는 차가운 공기로 의해서 수증기 기체가 액체화되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정류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한 치료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10년 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우리 병원의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걸로.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제 딸이 한 명이 둘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서 자기 딴에는 뭐 음악을 안 좋은 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음악을 하나님께로 백하는 작업을 한다고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딸이 걱정돼서 먹는 것 때문에 제가 만든 음식을 갖다 주려고 냉동시켜서 그렇게 가지고 오느라고 2달에 한 번씩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한국에는 너무 환자가 많다는 걸 알았고 그때 보니까 소를 막 묻는 거를 봤어요. 소를 매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앞으로 어떠한 병이 나겠다 하는 게 예상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많은 병이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여수요양병원에도 에덴요양병원에도 다른 요양병원에도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물론 왔겠지만 암 환자의 연령대가 40대 50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의가 우리 교인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들만 가지요. 그런데 제가 젊은 층들을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계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야식을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품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중학생들이 아무거나 싼 거 막 써요. 샴푸는 매일 해요. 그래서 그걸 계몽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우리 김성곤 목사님 에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2년 반을 허비하고 아직도 그 젊은 사람들에게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최고의 재료로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똑똑해요. 그거보다 더 똑똑한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뭘 하면 이거 성분이 뭐예요? 딱 물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림프 깨끗이 세럼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해가 심한데 모든 사람이 림프가 탁해 있어요. 지금 림프가 깨끗해지면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런 림프를 깨끗이 너무나 간단하고도 너무나 쉽게 림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 오세요. 여수요양병원에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매니저 하느라고. 글씨도 쓰고. 제 글씨는 지렁이가 기가는 것 같아요. 속아지요. 제가 썼는 줄 알고 이분이 썼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더니 백화점의 것이 제일 안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녀보다가 가장 좋은 것이 다이소에 있었어요. 뭐든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첫 번째 목표물만 들은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새 울산교회 가서 보고 100%를 찾아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100%를 찾아냈어요. 그 회사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이켈, EKEL, 이켈. 그 폰으로 찾아보면 금방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기 때문에 어제는 일요일이고 이켈 그냥 한국말로 이켈 치면 됩니다. 예, 이켈 100%였어요. 이켈 회사 이름이에요. 네, 이켈 네. 스페링으로 EKEL 이켈. 자, 그런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이걸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안식일 날 또 일요일 날까지 하고 어제 밤중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일찍 오느라고 이켈을 어디 주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8% 합니다. 여러분은 100% 사세요. 자, 이거 좀 여기다 담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이켈에서 나오는 걸 하세요. 알로에 벨라. 물을 제가 목소리 들리지요? 네.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면 됩니다. 그럼 같은 건 안 돼요. 자, 요게 300g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여기에다 가득 넣으면 또 300g 되겠지요. 300g 넣습니다. 아, 올리브 오일을 안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넣습니다. 그러면 450g이 되겠지요. 450g 아니네. 400g입니다. 네. 알로에벨라 오일을 300g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400g 넣었습니다. 400g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브 오일을 실수로 안 가지고 왔어요. 한 스푼이면 밥 먹는 스푼. 자, 테이블 스푼입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에 코코넛 오일을 넣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식용은 굳어지기 때문에 식용을 하지 말고, 그래서 꼭 올리브 오일 넣으세요. 우리가 쓰는 올리브 오일은 뭐지요? 최고로 넣으라 그랬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넣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벌써 수분이 원래 형태대로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알로에는 수분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물을 또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저어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더 부어서 물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러다가 보니까 450g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450g. 그러니까 한 배 반이지요. 자, 이 정도 물기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뚝뚝 떨어집니다.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림프를 깨끗이 세척해 주는 데에는 레몬이 참 좋습니다. 레몬 오일을 넣었는데 제가 300g의 재료를 넣었으니까 레몬 오일은 15방울을 넣습니다. 네, 또 라벤더 오일도 10방울 넣습니다. 저어주세요. 예, 10방울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페퍼민트를 살짝 페퍼민트를 3방울만 넣어주세요. 자, 이 방울수는 꼭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요 정도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한 방울 더 넣고 적게 넣고는 괜찮은데 페퍼민트만큼은 3방울만 넣으세요. 왜냐하면은 페퍼민트는 좀 눈도 따가워질 수 있고 화해서 어쩌면은 또 민감한 사람은 따갑다고 느끼니까 페퍼민트가 하는 역할은 청량감을 줘요. 그리고 이걸로 머리를 감을 텐데 머리 밑이 시원해지고 또 몸도 하고 나면 깔끔한 느낌이 들고 아까 레몬은 세척을 해준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림프를 세척해주고 몸도 세척해줍니다. 그리고 머리 밑에도 지방 이렇게 우리가 산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벤더를 넣었지요. 라벤더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또 라벤더는 림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좀 무겁네. 코코넛 정류된 코코넛 오일을 넣으니까 덜 묽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용량으로 물을 넣으세요. 코코넛 오일도 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데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거의 500ml에서 요만큼 남았습니다. 500ml에서. 여기에다가 조금 덜 넣어야겠네요.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요 안에다가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손에 발라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도 좀 담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씁니다. 자, 여기다가 하면은 림프 세척제. 자, 림프 세척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는 쓰레기통, 이렇게 가서 여기는 쓰레기통, 이렇게 양쪽을 합니다. 자, 이걸로 또 뭘 하느냐? 머리 감았는데 이걸로 마사지를 해놓고 그냥 둬서 말려도 깨끗해요. 이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걸로 몸을 씻습니다. 목욕하는데 비누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바디로션으로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물을 넣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졌네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맞아요.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물만 생기네. 크림으로 돼요. 촉촉한 크림으로 돼요. 자, 여기에다 넣어서 얼굴에 바르면 미백 크림이 됩니다. 레몬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보내드렸지요. 손 소독제. 밖에 나가서 우리 왜 파는 거 있지요. 그거 말고 이게 손 소독제. 자,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올 인원이에요. 올 인원.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만큼 요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게 배웠지요. 두고 쓸 수, 냉장고 안 넣고 아무데나 두고 그냥 써도 되는데 한국에는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방바닥에만 안 두면 됩니다. 예. 여기에 레몬이 들어갔어요. 또 페퍼민트도 들어갔어요. 라벤더도 들어갔어요. 에센셜 오일은 항박테리아, 항균 다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올 인원도 되고 림프 깨끗이 세럼도 되고
그 다음에 안심 물티슈를 만들어 드릴게요. 올리브 원티브 스프. 이것 만들었는 용기에다가, 왜냐하면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조금은 필요하니까. 자, 물을 부었어요. 제가 다 만들어 왔는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는 방법에서 똑같이 해도 되고 레몬만 넣어도 됩니다. 레몬만. 자, 레몬을 넣었다고 칩시다. 얼마만큼을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30장을 만든다고 치면 레몬은 약 5방울만 넣어도 됩니다. 네, 레몬 오일을. 두 사람씩 나눠서 쓰게. 숫자가 그렇게. 모르겠어. 하여튼 돌아가게 다 하세요. 자, 냄새는 자기가 좋은 거 넣고 싶으면은 시트러스 계열을 넣으면 향이 좋아요. 네. 그게 오렌지나 시트러스라는 오일 이름도 있어요. 아니, 레몬을 안 넣고 네. 30장을 만들 경우에 5방울 정도만 넣으면 충분히 손소독이 됩니다. 네, 레몬만 넣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 먹는 레몬 말고, 예, 레몬 오일, 예, 물에다가 했어요. 물의 양은 지금 만들었는 것만큼의 부피의 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른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좀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그만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담는다. 그러면은 가득 담겠다 싶으면 가득 물만큼. 그리고 모자라면은 더 넣으면 돼요. 물은 너무 쉬워요. 모든 것이 어려운 방정식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일이 한 방울 두 방울만 해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5방울 덜 넣어도 돼요. 예. 왜냐하면 레몬 요만한 한 병에, 오일 요만한 한 병에 레몬이 48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비싼 게 아니에요. 자, 구입은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여수요양병원에 거기에서 매장을 오픈했으니까 우리 교회의 재단이잖아요. 여수요양병원은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했는데 원가에 샀는 그대로 원가에 그대로 가도록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바로 회사에서 그대로 가도록 해줘요. 그래서 뭔가 선물이 있어도 또 그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라고 권하는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등록을 안 하는 것이 화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손 닦는 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귀찮아. 그러면 이것은 방 닦고 테이블 닦고 식탁 닦고 닦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에 사용하시고, 가지고 다닐 때에는 그냥 조그만한 지퍼백에 오늘 몇 개 쓸 건가만 계산하셔서 요거를 넣어서 다니세요. 요거가 코인 티슈인데 코스코 가면은 싸게 팔아요. 그런데 코스코의 물건은 다 엄격하게 해서 좋은 것만 넣는 줄 아시지요? 예. 그래서 코스코에 가면은 얘는 해롭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첨가 안 한 그냥 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본인들이 먹느라고 물을 가져다니잖아요. 물에 제가 아까 레몬을 두 방울 넣어서 먹으면 좋다고 그랬지요. 그 물을 그냥 여기에다 넣으세요. 손에 쥐고 해도 돼요. 손님이 오셨을 때에도 집에서 요렇게 병에다가 손님 숫자대로 병에 넣어서 물을 요렇게 넣어서 뒀다가 요것도 반찬처럼 옆에다 이렇게 두면 손님이 젓가락으로 요거 하나 딱 집어내서 물이 다 배었어요. 그러면 요거 펴서 닦으면 돼요. 그러면 손이 소독 다 돼요. 너무 좋지요. 요렇게 됐어요. 자, 닦는 거 그냥 닦는 거 할 때에 이거 구할 수 없으면은 요렇게 하세요. 그래서 닦는 것도 하고 손 씻는 것도 하고. 요즘 젊은 애들 애기 엉덩이도 물티슈로 닦고 망거를 다 닦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서 며느리, 딸 애기 가르쳐 주세요. 너무 좋지요. 제가 아까 먹는 물에 레몬 오일을 좀씩 넣고 잡수시라 그랬지요. 그 물을 넣으시라고. 예. 자, 그러면 아기 엉덩이에도 닦을 때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좋겠지요. 그런데 아기에게는 자주 닦아야 되기 때문에 뭐를 넣나 하면은 지금 우리 이거 만들었지요. 이 재료를 좀 넣어서 더 좀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제가 지금 나중에 이것 만들 때에도 알로에벨라를 넣는데 아기 티슈 만들 때에도 알로에벨라를 조금 넣어가지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넣고 해서 만드세요. 그때에는 또 아기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 라벤더만 조금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0개를 만든다고 하면 라벤더 오일 딱 2방울만 넣으세요. 2방울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아기 엉덩이 뽀송에 또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컵 들고 다니지요. 음료수. 이 음료수를 집에도 들고 와요. 구멍 요렇게 있는 거. 이거를 그 종이를 이용을 하셔서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아무 것이나 가게 가서 사서 여기에다가 멜라루카를 더블 침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 가득 담으세요. 베이킹 파우더를. 그러면 가득 넣고 흔들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지프백 같은 데 넣어서 흔들어서 이게 담아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티트리 오일 다 아시지요? 티트리 오일이 그냥 세계적인 그 말로 멜라루카라고도 해요. 멜라루카를 자, 여긴 제가 넣어 왔어요. 멜라루카를 더블 침대에 사용할 때는 약 10방울을 넣으세요.
그래서 계속 흔들면 골고루 다 섞여요. 골고루 다 섞이는데 아주 쉬워요. 끝. 침대에 그냥 뿌리기만 하세요. 자, 침대에 자 뿌려지지요. 이렇게 뿌리기만 하세요. 골고루 뿌린 다음에 1시간 이상 두고 2시간, 3시간 둘수록 더 좋아요. 오래 둘수록. 그리고 백큐기로 백큐만 한번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아기 엉덩이 뽀송을 말하려다 찐득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큐을 하고 나면 때도 쏙 빠져요. 찐득이는 물론 찐득이 알까지 다 죽여요. 자, 티트리 오일 멜라루카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름을 2번 말하는가 하면은 티트리 오일이 멜라루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티트리 오일은 또 멜라루카가 티트리 오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티트리 멜라루카 오일은 슈퍼박테리아도 죽인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찐득이점이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거 배웠지요. 예. 그리고 아기 엉덩이에는 멜라루카를 넣지 말고 라벤더를 한 달분 쓴다고 생각할 때 한 서너 방울만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아기는 우리 분첩 있지요. 그 분첩으로 큰 분첩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서 엉덩이로 발라주세요. 그러면 여름철에 짓무르는 곳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그거 바르면 안 됩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코코넛 오일에 라벤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병에 만든다면은 라벤더 오일 약 8방울이나 10방울 정도만 넣어서 희석해서 아기 엉덩이에 살살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짓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한 임산부가 배에 바르면 라벤더 조금만 넣어서 그는 라벤더는 아기 임신한 사람에게도 큰 해가 없어요. 양만 조금 하면 그러면 4주 지나서 하세요. 임신한 4주 지나서 4주 지나서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에 배에다가 바르면은 허벅지랑 배를 바르면은 임신선이란 배 트는 거 다리 트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하고 아기 낳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겠는데 말 나온 김에 임신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우리 딸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임신 촉진제를 분만 촉진제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넣게 했어요. 그것도 척추에 놓으려고 하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전화해 주면은 따로 말씀드릴게. 왜냐하면은 남자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기가 잘 안 나와가지고 보름이 지났는데 우리 딸 보니까 허리가 요만해요. 몸도 약하고 배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이가 39세에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월요일 날 하기로 그 어포인트먼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둘이 의논했어요. 우리 만약에 그 전에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위스프라는 오일이 있어요. 제가 위스프 오일을 살짝 한 방울을 뿌렸는데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에다가 좀 걸고 다녀요. 왜냐하면 위스프는 여성이 가장 여성스럽게 보이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게 표정도 여성스럽게 감정이 여성스럽게 될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화려해서 제가 요 감추고 다녀요. 이거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라벤더 한 방울, 위스프 한 방울 해서 코코넛 오일 5방울 해서 섞어서 옆구리에다가 살짝 발랐어요. 다 안 발랐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코코넛 오일 5방울, 위스프 한 방울,
라벤더 한 방울을 했으니까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릇 조그마한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손에 조금씩 손가락에 묻혀서 옆에다가 발랐어요. 15분쯤 후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또 아까 임신 촉진 그 분만 촉진, 미안합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분만 촉진제를 안 하고도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아기를 잘 낳았어요. 예. 그래서 배도 하나도 안 트고 낳아 보니까 그날 낳았는 아기 중에 제일 몸무게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 절개 안 하고도 낳았어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어요. 질문은 나중에 할게요. 자, 변비 크림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그 올 인원에다가 페퍼민트만 섞으면 변비 크림이 됩니다. 자, 지금 막 응가를 못 해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굉장히 깝깝하잖아요. 일단은 배에다가 바르세요. 페퍼민트 자체만 발라도 돼요. 그런데도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끙끙거리지요. 그럴 때에는 이 아까 만든 올 인원을 좀 그릇에 짜가지고 이런 펌프 용기에다 담아놓고 쓰면 참 좋아요. 양은 이만큼 해도 충분해요. 이만큼에다가 페퍼민트를 좀 많이 넣으세요. 4방울 정도 넣으세요. 배에 바를 때는 2방울 정도 바르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배꼽에서 위로 손을 한번 바르기 전에 배꼽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명치 있는 데까지, 배꼽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까지 누르세요. 손으로 좀 압을 좀 줘서 아야 할 정도로 압을 좀 줘서 꾹꾹꾹 위에 3군데 아래 3군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올 인원을 바르세요. 바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목 있는 곳에 힘을 좀 줘서 쓸어서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배 전체를 돌리는데 나선 방향으로. 우리 왜 어릴 때에 동그라미 5개 주면 100점이지요. 동그라미 5개를 그리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그래서 배 전체 배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좀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가지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그렇게. 그러고 나면은 보름 동안에 변을 못 봐서 단단해 있는 사람들이 풀리면서 화장실에 가면 깨끗이 잘 변을 봅니다. 환자들이 주로 이래요.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종이 나눠준 것 중에서 보면은 여기 오일 이름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오일이 들어있는가 찾아봅시다. 미안한데 하나도 안 들었네요. 그러면 받아 적으세요. 레몬그라스 10방울, 레몬그라스 10방울. 레몬그라스는 풀입니다. 레몬그라스 풀입니다. 레몬그라스 10방울.
사이프러스 5방울, 사이플러스 5방울. 사이프러스는 편백나무하고 비슷한 척백나무입니다. 유칼립스 3방울. 유칼립스 여러분들 아시지요? 천식, 기침, 감기 걸렸을 때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몬글라스, 레몬 아닙니다. 레몬글라스 10방울, 사이프러스 5방울, 유칼립스 3방울, 에다가 코코넛 오일, 원원 코코넛 오일을 요만한 병에다가 먼저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로 채우세요. 10방울, 5방울, 3방울을 넣은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여기다가 채우세요. 예, 예. 요 병이 약 요거 한 네, 아주 작은 병인데 이런 병을 구하려면 이 병은 또 조금 특수하게 나왔는 병이에요. 제가 구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해롭지 않은 거라서 오일을 넣어도 얘가 여기 있는 독성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작은 병인데 요거보다 큰 병도 있어요. 근데 요 작은 병에 할 때에 가득 넣으라는 말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요게 아마 제 생각에 한 8mm까지는 안 되고 7mm나 될 것 같아요. 병이 좀 두꺼워요. 예. 5mm 정도 될 것 같아요. 5mm. 5mm가 5mm예요. 5mm.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 병이 열 때에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새 병이. 그러면 다 넣고는 이걸 넣을 때에 롤온병이에요. 뚜껑을 힘을 줘서 돌리면은 안으로 꼭 끼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롤온병이기 때문에 어디를 발라도 이게 돌아가면서 오일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눈 가에 주름이 아주 가늘게라도 좀 있으면은 이 오일이 눈으로 빨려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바르지 말고 아이들은 여기 발라도 돼요. 젊은 사람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주름이 있는 사람 여기 바르지 말고 양쪽 손가락 2개가 눈자리예요. 발가락도 요 두 군데가 눈자리고 뒤가 귀자리예요. 여기에다가 바르셔가지고 문지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자,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눈 건조증이 좋아져요. 눈 건조증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눈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눈이 좀 밝아진 것 같고 눈이 볼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꾸준하게 쓰면은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눈이 좀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력이 좀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여기에 계속 바르면은 여기가 조금 따가운 느낌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손가락에 바르라, 발가락에 바르라 하고 가르쳐 주면 시력이 좀 좋아져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맛있는 립글로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인심은 먹는 거 가르쳐 주면서 맛 안 보여주면은 참 안 되지요. 그래서 맛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식물성 그리세린이 있어요. 이 식물성 글리세린 천온해요. 근데 이 식물성 글리세린을 화장품 만들 때도 넣고 음식 만들 때도 넣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요. 꼭 식물성 글리세린을 사세요. 식물성 아닌 것도 있어요. 오렌지 오일을 한 방울 넣겠습니다. 3방울 넣는데 병이 작아요. 그거는 큰 병을 했어요. 조금 더 넣어 드릴게요. 페퍼민트는 아주 조금 넣습니다. 병이 작기 때문에. 반에 반 방울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리세린을 넣겠습니다. 표도 안 날 만큼 들어갔어요. 한 방울인데 조금 더 찍어 넣었어요. 미안합니다. 마구 흔드세요. 자, 이거 사실은 젓가락으로 저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저었다고 칩시다. 아, 여기 있네.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리세린 너무 가득 넣어가지고 안 저어집니다. 자, 요거 한 개 하고. 자, 모두 어떻게 맛을 보느냐 하면은 손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립밤이에요. 립밤. 립밤도 되고 립글로스도 돼요. 먹어도 되고. 자, 여러분들 맛보는 동안에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몬글라스는 산에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벼처럼 이렇게 한 다발로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풀이 얼마나 그 강한 항균제인가 하면은 헬리코박터를 죽여줍니다. 네.
헬리코박터를 제가 이제 옛날에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 그것만 먹으면 평생 없는 줄 알았더니 간은 간대로 좀 안 좋아지고 또 한 10년 후에 또 검사하니까 헬리코박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니까 우리 가족이 모두 똑같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오일이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에요. 핫한 오일이라서 입술을 이렇게 우리가 다물었을 때에는 다 피부예요. 입술을 벌려서 그 안쪽은 피부가 아니에요. 저거예요. 또 말 잊어버렸어요. 점액질인데 이 안에는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피부에는 뜨겁게 번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 가해가 가장 약한 피부인 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거 먹고 이게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어릴 때 입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웃기만 해도 이렇게 찢어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고생 안 하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꿀 조금에다가 넣어서 젓가락으로 싹싹 저어서 한 방울만 넣어서 저어서 숟가락에다 꿀 조금 넣어서 한 방울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세요. 그리고 입에 쏙 넣어서 잡수세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요, 먹기가. 레몬그라스를 한 방울을 그런 식으로 보름을 잡수세요. 그러면 위염도 깨끗이 낫고, 얘가 위염 치료제예요. 위염도 낫고, 우리 위산 과다 있죠. 위산 과다도 나아지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이란 기생충은 다 죽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에 있는 유산균은 안 죽어요. 네. 하나님이 만든 식물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오일을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이 아로마 오일 공부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오일을 장미꽃 같은 꽃잎 속에는 오일을 꽃잎 속에 넣어놨지만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잎에다가 오일 주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오일 주머니가 이 페퍼민트를 얼려서 오일 주머니만 탁탁탁탁 떼서 페퍼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몰랐는데 왜 지나가면은 페퍼민트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향이 참 좋잖아요. 오일 주머니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만 불어도 바람 부는 들판에만 가도 또 꽃 있는 곳에만 가도 우리가 치료가 되도록 모든 치료제를 꽃과 풀과 잎과 나무와 뿌리에다 다 두셨어요. 그래서 이 레몬글라스는 아까 제가 멜라루카가 슈퍼 박테리아를 죽인다 그랬지요. 레몬글라스는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이프러스라고 했는데 사이프러스란 말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이 사이프러스가 집안에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숲속에 온 느낌이 들어요. 참 향이 맑아요.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피를 맑게 해줘요. 피를 깨끗이 해줘요. 독혈증에 사이프러스를 씁니다. 독혈증이라는 거 아지요. 피가 아주 안 좋아서 피에 독이 있는 사람이 쇼크도 오고 그럴 수 있는데 독혈증에 사이프러스를 씁니다. 보통 아로마 오일을 쓸 때는 한두 방울이에요. 사이프러스는 뭐든지 바르든지 향을 맡으면은 210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디퓨저에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가장 치료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칼립스. 유칼립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설명 안 해줘도 되지요. 유칼립스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염이나 천식이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인헤일러를 가지고 코에 향기로 맡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적시세요. 추출 흐르도록 하지 말고 조금만 적셔가지고 또 자, 제가 사이프러스만 딱 넣어 볼게요. 유칼립스 미안합니다. 유칼립스에다가 사이프러스도 섞겠습니다. 제가 이 고용한 사람을 너무 놀게 해놨네. 이제 생각났네. 유칼립스 3방울, 사이프러스 3방울 넣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너무 약 같으니까 오렌지도 한 방울 넣겠습니다. 오렌지는 남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향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는 쪽을 밑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뚜껑을 닫을 거예요. 네, 인헤일러. 이거 사실은 한국에 너무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면은 많이씩은 못 줘도 한 집에 한 개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2,000원이에요. 제가 나중에는 또 많이 구할게요. 뚜껑을 좀 덮어. 됐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냄새 맡게 해드릴게요. 하나 더 만들게요. 이쪽 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콧구멍 가까이 너무 다이지는 말고 맡으세요. 아이고 참. 한 번씩만 맞고 뒤에 지금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등에 뿌리지 말고. 안 뜯어져요. 요거 가지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뒤에 두 분에게 같이 드리세요. 자, 예, 코에 자주 향기를 맡으면서 양쪽 콧구멍 이렇게 맡으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 비염이나 감기나 천식이나 기침 나는 거나 예. 자, 왜 냄새를 맡으면은 훨씬 좋은가를 알려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은 발라도 되고 먹어도 되는 오일이에요. 근데 못 먹는 오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냄새로 맡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코는 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 쪽에 보면은 육모가 있는데 그 육모가 대뇌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냄새로 맡았을 때 0.01초 만에 우리 뇌를 향해서 뇌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핵, 세포 핵, 염색체까지 다 관여를 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나 염색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과 4초 안에 우리는 이 냄새로 인해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제 우리 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6초 만에 모세 혈관 끝까지 우리 이 에센스 오일이 다 벌써 향이 가요. 그만큼 빠르게 가는 게 냄새예요. 물론 발라도 가지요. 근데 냄새가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우리 몸에 주도록 해요. 바르는 것보다. 그래서 저렇게 디퓨저를 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에도 효과가 있고, 집 안의 공기도 다 정화시키고 곰팡이나 균들, 박테리아를 다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13분 동안 한 명 손 들고 저기 손을 들어봐 주세요. 질문하실 분.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이에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부터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네. 예.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말고 조금만 라벤더만 조금 넣어가지고, 아니면 레몬, 레몬이나 아니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프랑킨센스예요. 유향. 아가에게, 산문 아가에게, 갓난 아기에게는 프랑킨센스만 괜찮아요. 라벤더도 어쩌면은 안 좋아요. 그 누구에 따라서 조금 전에 비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비염이 있거나 아빠가 비염이 있으면 아기는 천시까지 옵니다.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젊은 사람들을 결혼하기 전에 몸을 다 만들어서 아기를 낳게 하자는 이유예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비염이 있으면 아이가 아토피가 됩니다. 예. 아빠, 엄마 둘 다 비염이 있으면 아이는 그보다 굉장히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조심해서 키워야 되는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기 잘 먹고, 특히 닭고기 뭐 이런 생선 많이 먹고, 요즘에 비염이 없는 아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아토피 없는 아기가 드물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왜 비염이 생기나? 장이 안 좋아서 비염이 돼요. 장은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코도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나중에 비염이 되고, 비염이 돼 있는 사람은 자녀를 꼭 아토피 있는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비염이 오래 가면은 우리 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염증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광대뼈 밑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 비염이 요새 비염이라고 말하지 옛날에는 축농증이에요. 비염이 심해지면 축농증이 되는 거예요. 알러지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비염이 코가 좀 많이 나오고 조금 누른 코가 나왔다 하면 그거는 정말 나중에는 암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우리 가장 중요한 데가 호흡하는 곳인데, 이 호흡으로 통해서 온 몸에 피로 다 염증기가 있게 되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암인데 그래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아이들, 어린아이들 특히 코 계속 뭐 막히고 이러면 그냥 두지 말고 꼭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거 참 말하기가 너무 곤란한 게,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서 어느 회사 거를 말을 못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눈치로 그냥 아세요. 꼭 분별해서 오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천년 오일인데, 천년 다 천년이에요.
천연 아로마 오일이에요. 그런데 꼭 치료용 오일인데 한국에는 식물 첨가 식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치료용이에요. 근데 정말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 너무 많은 그 인공 그 아로마 향 때문에 거의가 다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그 자기들이 좀 냄새 그거 좀 좋게 하느라고 뭘 이렇게 해놨는데 본인이 이게 전부 비염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앉으면 대박 머리 아파요. 그런 냄새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가 가장 부기를 빼는데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분 질문해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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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선인 사람은 제가 근선인 사람을 한번 치료를 해봤어요. 참 한 뭐 7년이라든가 8년이라든가 굉장히 오래돼서 온 몸이 참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처음에는 제가 몸에 바르도록 했더니 더 화끈거리고 가려워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장부터 치료했습니다. 장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간을 치료하고 근선인 분은 뇌 분비계가 모두 고장 났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소화기계도 고장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자, 간암 환자들이 주로 보면은 피부에 발진이 다 생겨요. 피부병처럼. 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부가 이렇게 나빠지면 그분은 나중에 또 다른 큰 병이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은 장을 낫게 해야 되고, 장을 말하자면 깨끗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 소독을 해야 됩니다. 간을 뭐 디톡스 한다고 그 녹즙을 계속 먹고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녹즙으로 일주일씩 디톡스 할 만큼 그런 성분이 없어요. 사실 몸이 냉해져서 산성화 될까 봐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산성화가 돼서 암 환자가, 우리 교인 암 환자가 그럴 경우에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독소를 뺀다고 디톡스보다는 현명한 방법으로 간의 독소를 빼야 됩니다. 저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을 낫게 했어요. 한 4개월 지나니까 깨끗해졌어요. 예, 그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 주세요. 또 한 분.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질문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뒤에서 제일 먼저 들은 빨간 옷 입으신 분.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손발이 조금 노래요. 왜 그런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눈치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몸에 야채나 과일을 좀 과다하게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기가 쉬워요. 고기를 많이 먹어도 산성화되기 쉬워요.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경향이 와요. 뭔가 하면 미네랄이 오히려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산성화 안 되고 약산성으로 만들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산성이 좀 몸에 많다라고 생각될 때는 뼈나 우리 몸에 있는 그 미네랄을 빼가지고는 그걸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몸이 미네랄이 좀 부족하면은 손이 좀 노래지고 얼굴도 좀 노래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피부가. 저는 그냥 눈치껏 배운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과일이나 야채를 좀 생글로보다는 약간 익혀서 드시고 그 비율을 잘 맞추세요. 우리가 야채가 좋다고 샐러드로
과일을 갈아가지고 넛하고 과일 갈아가지고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그 소스를 많이 하던데 저는 그거 먹고 나면 바로 속이 가스가 찹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 산성돼요. 예. 예. 그러니까 비율을 잘 하세요. 생야채 예를 들어서 요만큼 먹었으면 익힌 야채도 요만큼 먹고 비율을 잘 하시고 과일을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지 말고 과일은 과일대로 식사하고 그게 참 안전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괜찮더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요. 또 다른 분? 알레르기 비염도 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장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뉴스타트 방법 많잖아요. 장 좋게 하는 거. 뒤에 계신 분. 네. 네. 아, 내용은 여기에는 전립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립선에 대한 내용은 알려드릴게요. 전립선에서 가장 전립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데 소해향과 대해향을 뿌려서 가에는 귀리로 두르고 타작 마당에서 하지 말고 막대기로도 하지 말고 수레로도 하지 말고 작대기로 살살 털어서 그렇게 해라고 했던 대해향과 소해향이 남자분들 전립선에 참 빠른 효과가 있는데 그 오일 이름이 한국말로 회향인데 펜넬이에요. 맞아요. 펜넬. 예, 펜넬이에요. 펜넬. 한국말로 회향이에요. 자, 어떤 분은 그걸 드렸더니 그 자리에다가 발라서 좀 따갑다고 그러던데. 그 자리에 바르지 말고 우리 발에 복숭아씨 이 밑에가 이렇게 니은자로 이제 자 이게 이렇게 여기가 복숭아씨라고 합시다. 요렇게 니은자로 바깥쪽은 남자들 부분이에요. 안쪽은 여자들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깥쪽에 발라야 되겠지요. 예. 그 니은자로. 모든 오일은 하루에 2번 정도 한두 방울 바르면 됩니다. 네. 한국에 없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면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딴 질문.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그거 천차만별이라서 한꺼번에 다 구입하지 마세요. 다 구입하시려면은 한 100만 원 덜 끌려. 네. 100만 원은 안 들겠다. 한 50만 원 들겠네. 네. 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 시간 땡 됐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알려드릴게요.